요거 평생 치과 치료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잇몸 질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도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이나 건강정보의 핵심 내용을 얄밉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SCI급 이상 논문들을 찾아서 다른 대안도 제시해주고 또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한상입니다. 네, 대형 채널이죠. 대기업. 여기서 오늘 보시면은 지식한상에서 장혁진 원장님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많이 나왔어요. 이 중에 되게 도움되는 게 있어서, 조회수도 4개월 전인데 104만 조회수가 나온 콘텐츠인데요. 제목은 25년차 치과의사 영업비밀. 양치질보다 이것을 먼저 하면 잇몸병 싹 사라집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만성염증이고, 급성염증이 아니죠. 만성염증이고, 그 만성염증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잇몸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정리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인물도 좋으신 원장님께서 칫솔질만 잘하면 치과 안 가도 되죠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25년 경력의 치과의사 장혁진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잇몸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요거 제가 정리를 싹 했는데 한 20-30분 될 것 같아요. 요거 평생 치과 치료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잇몸 질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도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치주 질환은 전신 질환의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입 후에 만성 질환은 치주 질환부터 시작됩니다. 뇌졸중,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논문, SCI급 논문 많습니다. 여기서는 2005년도 자료에서는요, 치주염 환자는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2.5배에서 3배가 높고요. 21년 자료에서는요, 치주균 감염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잇몸 속 염증은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뇌로, 심장으로 침투하는 거죠. 반대 의견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상관없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역학 연구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부터 잘 들으십시오. 칫솔질은 치아 표면만 청소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와 이 사이 혹은 잇몸 아래 남아있는 세균입니다. 잇몸과 이 사이에 남아있는 세균이죠. 논문 근거를 보시면 요거는 2011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칫솔질만으로는 치면 세균막, 그러니까 플라그라 그러죠. 이게 6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요거 세 개입니다.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임플란트 다시 하나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3개인데요. 그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또 보스턴 대학 유명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인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이 워터픽 본인 제품도 만드셨더라고요. 워터픽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시면은 임플란트 하실 연세들이 되셨잖아요. 가시면은 이 워터픽 쓰라고 요새 많이 하는데요. 요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쓰는데 이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자, 세 번째는요, 치주질환 예방의 순서인데요. 먼저 이 세차의 비율을 해주셨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수압 세정기하고 가글은 큰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고요. 치간 칫솔은 이 사이에 청소하는 거고요. 치실은 미세 잔여물을 제거하고요. 네 번째, 칫솔질은 마무 의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쥐포, 오징어, 문어다리 꼬릿꼬릿한 건데 딱딱하잖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20살 때, 20대 때는 쥐포가 그때 한 개가 40마리 들었을 때 그거 하나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 그랬는데, 오징어도 먹고. 근데 이게 그 쥐포 같은 거 먹으면 고기
나중에 변이 그냥 묽은 새카만 변이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안 좋겠죠. 거기다 다 방부제 엄청 뿌렸을 거고, 그것도 옛날이니까 30년 전이니까 저 20대인데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몸에. 지금도 후회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먹다가 이빨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임플란트도 3개 하고 나머지는 좀 크라운도 많이 씌우고 했는데, 역시나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저는 칫솔질보다도 치실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래서 다른 건 좀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는 치간 칫솔하고 수압 세정기 이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 원장님은 특히 치간 칫솔과 치실을 먼저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칫솔질 하기 전에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치간 칫솔은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건 해야 되겠네요. 치실은 항상 사용하는 거, 음식만 먹으면 무조건 좀 끼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치실은 사용하는데, 치간 칫솔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좀 귀찮긴 귀찮더라고요. 사실은 해야죠. 임플란트 돈도 되게 비쌉니다. 요새 또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또 지인이 있어서 가봤더니 작년까지는 150, 170은 했는데 요새는 200만 원씩 하던데요. 비쌉니다. 비싸니까 돈 그렇게 하나에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너무 큰 돈이잖아요. 목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치간 칫솔과 치실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치간 칫솔 사는 거 있는데 해야 되겠네요. 이 논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치실을 먼저 쓰는 것이 칫솔질보다 플라크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빨이 썩지는 않았거든요. 네. 치실질을 먼저 꼭, 치간 칫솔을 못하시면 치실질이라도 꼭 하셔야 되겠네요. 자, 4번째입니다. 피가 나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치실질 같은 거 할 때. 이것은 어떤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치실 쓰다 보면은 상처가 났다면서 그만두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염증이 있어서 생긴 출혈이라는 거죠. 치실을 써서 생긴 게 아니고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치실이 그걸 건드려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혈은 현재 염증 상태의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200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대처법은 피가 난다면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한 방법으로 며칠간 계속 사용하랍니다. 출혈이 지속되면 치과에서 잇몸 스케일링 등 또 진료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실하다고 해서 피가 좀 난다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고 더 부드럽게 피가 나더라도 좀 하면서, 당연히 이 지도는 우리 치과 선생님께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올바른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법입니다. 이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본인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그 진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대중소가 있고요. 그걸다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저는 좀 이빨 사이가 넓어서 저는 대자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더니 그건 또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사보고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저는 중자가 맞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 사이즈에 맞는 거 하셔야 되고요. 너무 힘주면서 하면 잇몸 손상 가거나 피가 좀 납니다. 따갑고. 또 휘는 철사가 있는 제품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거 치간 칫솔을 써봤더니 옛날에, 지금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철사가 들어간 거랑 철사 안 들어가고 플라스틱으로 되는 게 있어요.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오랄비에서 써봤더니 역시나 좀 여기 선생님 말씀대로 그 휘는 철사가 있는 제품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실 같은 경우는 줄 치실보다는 왁스 처리된 두꺼운 실을 추천하시고요. 또 보철물이 있는 분은 더 주의하시라고. 보철물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팁입니다. 치실은 밤마다 하시고 치간 칫솔은 하루 1, 2회 하시랍니다. 2011년도 임상보고에 의하면 하루 1회 치실 사용만으로도 잇몸 출혈 및 염증이 40% 이상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치실 꼭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나마 잇몸이 건강했던 게 치실질을 20살 때부터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구강세균 억제 결정타 클로로헥시딘. 요거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장 원장님이 추천한 빨간 약, 클로로헥시딘인데 상품명은 헥사메딘입니다. 요거 약국에서 팝니다. 헥사메딘 주세요라면 돼요. 밑에 제가 따로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게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구취 제거가 아니고요. 세균 활동 자체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2013년도
연구 논문에 의하면 클로로헥시딘 사용 시에 플라크 억제 및 염증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단점이 좀 맛이 좀 쓰다고 합니다. 실제로 씁니다. 이거 우리 클로로헥시딘도 그렇고 우리 치과에서 치과 치료하고 우리가 일반 의약품 말고 전문 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글 있잖아요. 그건 좀 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사용 시에는 착색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집중 사용하는 거, 피가 좀 많이 나시거나 그러실 때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허브 성분 천연 가글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헥사메딘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헥사메딘은 클로로헥시딘이라고 아까 했죠. 그게 주성분인데 주로 치과 치료 후나 감염 예방 그리고 구강 내 세균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요. 0.1% 희석된 것이거나 0.12% 희석된 거 두 가지 정도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세요. 두 가지 중에 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좀 쓰려고 한다. 약사님이 다 알려주시겠죠. 사용법 물론 약사님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한 20-30년 된 거지만 하시고요. 제가 좀 미리 좀 알려드리면 사용 빈도는 하루 한 2번 정도, 특히 주무시기 전에 또 혹은 양치 후 30분 후에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15ml 용량량 한 포로도 나온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안에 머금고 또 너무 좋다고 해서 30분씩 하시면 안 되겠죠. 예, 30초 동안만 가글 후에 뱉어버리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뱉은 후 물로 헹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거고요. 네, 꼭 물어보십니다. 그죠? 이거 뱉은 후에 물로 헹굴까요? 헹구지 마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또 의치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일 2회 또 15분간 헥사메딘에게 담가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또 이렇게만 묻지 마시고 우리 의치한데 또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 헥사메딘에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감염 예방입니다. 치과 치료 후에 감염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요. 구강 세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해서 구강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치주염 예방이 됩니다. 네, 이건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장기간 사용 시에는 잇몸, 착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임산부 또는 수유부는 무조건 조심하셔야죠. 뭘 해도 조심하셔야 되죠. 소중한 이세를 잉태하거나 지금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드시면 절대 안 되겠죠. 또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는 가글에게 차이점인데 이건 굳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실 분들만 세워놓고 읽어보십시오. 자, 7번째입니다. 다시 동영상 정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흔한 실수가 있답니다. 잘못된 관리법인데요. 경성 칫솔 사용, 너무 딱딱한 거, 그거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잇몸을 퇴축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요새 미세 칫솔 다 사용하시잖아요. 너무 딱딱한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각을 하는 거. 그거는 구강 건조가 돼갖고 오히려 세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코올 각을 하시면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구강 건조가 돼서 세균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안 좋은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치실을 안 쓴다는 것. 음식물 찌꺼기가 고착되니까 또 입냄새도 나지만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구강 내 세균들도 치실을 쓰면 40% 정도 줄어드니까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깐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강 관리를 하는 3종 세트. 제고의 3종 세트는요. 첫 번째 부드러운 칫솔이고요. 두 번째 무알콜 가글이고요. 세 번째 치간 칫솔과 치실입니다. 자, 8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자가진단 혹은 또 대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뭐예요? 양치질 할 때 피가 난다. 당연히 경고 신호죠. 두 번째, 잇몸이 붓거나 가끔 욱신거린다. 이건 이미 치주가 좀 사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입냄새가 잘 안 사라진다. 네, 요거 세 개는 경고 신호니까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하시거나 또 거기다가 치간 칫솔과 치실을 습관화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클로로헥시딘은 증상이 있을 때만 단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 지셨습니다. 치주질환은 단순한 입병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칫솔 들 전에 이것부터 꼭 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치아, 당신의 뇌, 그리고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하고요. 치간 칫솔과 치실을 습관하고요. 클로로헥시딘이 있는 헥사메딘을 단기간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영상의 내용이었고요. 좀 더 덧붙인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찾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잇몸 질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도 우리는 항상 봐야 되겠죠. 너무 지겹지만 이건 또 안 보면 섭섭하고 또 보면 아는 거고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허접한 논문들이 아니고 전부 다 SCI급 이상 논문들만 저는 싹싹 뒤져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죠? 비타민C.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로서 빼놓을 수 없죠. 자, 얼마 전에 또 이왕재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비타민C, 예전에는 반호박이 비타민C였는데 요즘에 이제 비톤으로 브랜드는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공부도 했는데 많이 또 찾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비타민C는 그 효과에 있어서 잇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며 잇몸의 치유와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괴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죠. 2007년도 거고. 요약을 해보면 이 연구는 비타민C가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것이 비타민C 보충이 잇몸 출혈을 감소시키고 치주염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잇몸에 피가 나시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비타민C 꼭 드셔야죠. 물론 잇몸에 피가 나고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있으면 치과 가야 되지만 치과에서는 비타민C는 처방 안 해주잖아요. 비타민C 드시면 되겠죠. 추천 음식은 비타민C, 보조제, 이왕재 박사님 것도 있고요. 요즘은 리포존말도 많이 드시고요. 또 최근에는 비타민C도 있으니까 그런 보조제를 드셔도 되고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뭐니 해도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감귤류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잇몸 질환 예방과 잇몸에 좋은 음식들.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거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잇몸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이 지방산이 잇몸의 염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로는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요약을 해보면 이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치주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치주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도 만들었지만 오메가3도 동물성, 식물성 나누죠. 본인이 원하신 대로 드시면 됩니다. 추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아마씨, 호두, 치아시드, 햄프시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본인이 좋은 거, 식물성을 드실 것이냐, 동물성을 드실 것이냐, 같이 드실 것이냐. 연어, 고등어, 참치는 해양 오염 때문에 찝찝하시면 아마씨, 호두, 치아시드 같은 거 드시면 되고요. 요게 잘 우리가 이게 EPA, DHA의 합성률이 좀 5%, 10%밖에 안 되는데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걸 감소하시더라도 연어, 고등어, 참치를 드시면 되고 두 개를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잇몸에 좋은 것 녹차입니다. 녹차.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다들 아시죠?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는 구강 내 박테리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구취와 치주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논문은 2013년도에 나온 건데요. 과학적 근거로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였고요.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추천 음식은 당연히 녹차고요.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들, 녹차 음료라든가 캡슐 같은 거. 근데 이 카테킨을 갖다가 이게 추출물로 드시는 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냥 녹차 드시면 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무조건 녹차 한 티스푼 크게 그리고 또 소금 한 3g에서 5g 사이 딱 해하고 한 잔 원샷 딱 원샷은 아닙니다. 투샷이네요. 너무 또 뜨거우면 원샷 못하니까 음양탕으로 꼭 마십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자, 그리고 네 번째 잇몸에 좋은 음식은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유산균이 모두 다 좋은데 또 구강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유산균은 구강 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논문은 여기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건데요. 이 논문을 요약한 걸 보면 유산균이 구강 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여서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잇몸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까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추천 음식으로는 요거트, 김치, 된장, 바로 된 치즈, 캐피어 등을 드시면 됩니다. 캐피어 저도 몰라고 찾아봤더니 쿠팡에 있더라고요. 음료수 같은 거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5번째 잇몸에 좋은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당연히 좋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잇몸 건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자료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치주염 예방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D 결핍이 치주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D 드셔야 되겠죠.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햇빛 쐬면 됩니다. 15분 이상. 팔 걷어붙이고 요새 이제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자, 추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계란, 강화된 우유, 우유에다 첨가된 거 말씀하는 거죠. 치즈, 칼슘 우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6번째 잇몸뿐만 아니라 뭐에도 다 좋은, 몸에 다 좋은 마늘입니다. 마늘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구강 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문도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많은데 요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은 요약을 하자면 마늘 추출물이 치주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마늘의 항염증 성분이 치주염을 유발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천 음식, 마늘 먹으면 되죠.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이 잇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위에 나열된 음식들은 특히 SCI급 논문에 의해서 효과가 입증된 주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AS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고 제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걸 찾아드리거나 제가 못 찾으면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서라도 또 그쪽이 어디 방향이라고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